하츠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2 이제 8강을 향한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네. 레페 선수 네. 지금 그래도 이번 그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또 차지를 하게 됐었고 네. 그런 만큼 아직 그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16강 정말 마지막 경기인데 오늘만큼은 한국의 선수가 한 명이라도 네. 올라가는 상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경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표현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고스톱을 칠 때 미나트를 할 때. 미나트를 칠 때 네. 그 뒷패 붙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 중국 선수는 칠 때마다 붙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네.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마르지 않는 셈처럼 맞습니다. 어떤 그 패가 네. 들어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고 한국 선수들은 그냥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주문도적을 예로 든다면 주문도적을 그 1세트 때 기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은 덱 자체가 좀 안전한 범용덱을 많이들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선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선수가 한국 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한 선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레페 김정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페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하스톤을 평범하게 즐기고 있는, 재밌게 즐기고 있는 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이고요. 하스톤도 이렇게 대회 나올지도 생각도 못했고 다 처음입니다. 생소하고요. 국가대표 그 이름 내자. 부끄럽지 않게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16강은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한 분은 제가 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8분의 한국 선수들 저도 이제 참가를 하지만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중 마스터즈 한국 8분 파이팅! 한국 대표 선발전 1위의 실력 16강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레페 김정호 선수입니다. 네. 한국 대표는 또 맏형이기도 해요. 지금 1982년생, 올해 33살이고요. 네. 정예구현팀 소속입니다. 이전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이번에 지금 8강에 올라가 레니아워 네. 그리고 앞서 경기를 치렀던 플러리 선수까지 그 쟁쟁한 경쟁자를 다 이기고 1위를 했었거든요. 야, 그런 네. 만큼 김정호 선수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 하스스톤 선수 굉장히 겸손했었는데 네. 겸손하지만 그 겸손함 속에 숨어 있는 강함을 오늘 그 16강 마지막 경기에서 불태우길 바랍니다. 자신을 진짜 평범한 유저라고 소개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1위를 하셨는데 그게 과연 평범할지는 경기 속에서 지켜봐야겠죠. 자, 김정호 선수가 상대할 중국 선수 또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중국 선수 상용민 선수입니다. 네, 상용민 선수. 이 선수는 역시 그 HS 오픈 베이징 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었고요. 네. 매 시즌 전설을 달성할 만큼 강자입니다. 매우 독특한 것은 이번 시즌2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중국 선수들은 전사를 기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네, 한국 선수들은 맞네요. 전사를 네.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만 성적이 저조했는데 네. 유일하게 중국 선수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딱 전사 하나. 오. 네, 그런 만큼 이 상용민 선수의 전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3위를 입상을 한 이제 경력을 가지고 온 우리 상용민 선수. 네, 또 이번 경기는 또 어떻게 출전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 한국의 희망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면서 힘을 돋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선수가 어떤 덱을 선택했는지 우리 해설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페 김정호 선수의 사냥꾼 덱입니다. 김정호 선수 사냥꾼 덱은
야수에 치중한 뭐 야수냥꾼 대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과학자도 집어넣고, 예, 그리고 이제 덫을 3장을 추가를 했죠. 예, 빙결에다 2장, 폭발에다 3장을 추가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좀 비교적 평범한 야수냥꾼 대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치명적인 사격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지금 상황에서 약간 치명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상황이라서 이제 중국의 상용민 선수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8번째 선수도 강할까요? 그렇죠. 이 선수가 뭐 전사를 주로 한다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기를 또 쓰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도적에도 어느 정도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 은폐가 2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젯잔을 좀 적극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여줬던 뭐 레이창이나 뭐 왕시에유 이런 선수들의 도적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덱 구성, 특히나 이 레페 김정호 선수는 상대가 도적이 아니길 바란다. 도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1경기부터 도적이 나왔고 자 어떤 식으로 또 경기가 될지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러다가 레니아워 선수 한 명이 막 중국 전체 선수를 다 상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은 제발 그 김정은 선수가 막아줬으면 좋겠고 약간 좀 손패 좀 잘 풀리고 운영 네. 잘하면 이길 수 있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20승 11패 세트 스코어로 볼 땐 이건 명백히 실력 차이고요. 손패할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현재의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김정은 선수가 여기서 한 번만 이기면 오늘만 이기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선에서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마지막 8번째 중국 선수를 상대로 김정은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렉살 그 상대는 발리라. 네, 김정호 선수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요. 네, 특히나 저와 이제 같은 나이 82년 개띠인데 네, 그래서 더더욱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자, 그렇죠. 뭐 시작부터 개를 잡진 않겠다. 네, 라고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했지만 아직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상민 선수는 일단 후공으로 출발해서 기분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가젯잔 경매인이 딱 첫 손패부터 들어와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레페 선수가 개들을 풀어라를 일단은 버리는 판단은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어차피 도적이랑 상대할 때는 개들을 풀어라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금줄인 대머리 수리가 잡혀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상대가 PD 하수인을 거의 웬만하면 하나에서 2기 이상은 안 깔기 때문에 네, 아주 많아요, 저기. 예. 보통 있죠? 오히려 그물검이나 유령들린검이 같은 피드를 계속해서 하수인을 깔아주고 도적의 그 주문을 빼주는 카드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치광이 가격자가 한 장밖에 없어요. 이 김정호 선수의 덱에. 그런데 이 미치광이 가격자 한 장이 바로 잡혀준 거는 또 이제 자신에게는 좀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해말림 없이 네, 김정호 선수가 이제 카드를 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요원을 내면서 필드 하수인을 내주면서 잡아주는 빙결에다 자, 빙덧 2장 그리고 폭발이 한 장이 들어있는 사냥꾼 덱이에요. 오, 킁킁이는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예. 물론 기습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데미지를 계속해서 좀 누적시켜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 손패 기속적으로 좀 피드에 깔 수 있는 하수인이 많진 않아요. 예, 폭발에 덧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확인을 해보는 상윤민 선수고 네, 뭐 덫을 뭐 제거해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기습까지 가지고 있어서 별 걱정 없이 경기를 펼치기로 상용민 선수입니다. 이 중국 선수들의 도적에 저희가 계속 말리고 있어요. 자, 이번 김정호 선수는 다른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뭐 그물거미와 고정사격 외에는 드로우를 그냥 확 해보는 것도 뭐 성광이 2장이 있기 때문에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다음 턴에 이제 어쨌든 뭐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네, 또 가젯잔을 상대할 때 최소한의 뭐 예. 대비 수단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좀 아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성광이 그렇죠. 또 잡힌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특히나 김정은 선수는 치명적인 사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못 쓰는 거죠. 은폐 가젯잔을 염두에 두고서 성광을 아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그래도 뭐 좀 괜찮게 들어왔네요. 예. 그나마 뭐 나쁘진 예. 않은데 다음 턴이 딱 5만화이기도 하고. 예, 원래는 사실 이 코도가 도적이랑 상대할 때는 거의 쓸모없는 카드인데 예. 지금은 딱 쓸모가 있게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네, 느낌 좋습니다. 예. 네, 이 좋은 느낌 그대로 김정은 선수가 달려나가서 오늘 한 번만 이기면 바로 레니아오 선수와 함께 그렇죠.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선발전에 또 10월 2일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풋내기 기술자를 넣은 덱이 아닌 이상은 얘 말고는 뭐 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코덱이 그래도- 코도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괜히 뭐 독수리 2마리 냈다가 어차피 도럼님 멧돼지도 없는 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코도가 나가서 이 다음 턴에 뭐 가젯잔 40가지 은폐를 쓰더라도 3관과 징표로 잡을 수가 있고 혹은 3관과 살상명령이 나오게 되면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도 일단은 가젯 가젯잔 비룡 먼저. 네, 지금 가젯장과 활용하기에 애매한 또 코스트. 아. 야, 마음가지 다음 턴에 네 가젯잔을 통한 화려한 예. 네 그런 춤을 출 만한 준비가 돼 있고 한 대 때리지 않은 것도 맹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혹은 뭐 그렇죠. 다른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예, 좀 혼절이 한 장도 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자 내기도 그렇고 사자 내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고민이 되는 게 징표를 써서 저 비룡을 잡게 되면 물론 코도는 살아남지만 그 다음 턴에 나오는 가젯잔을 좀 잡아냈을 때 잡기 위해서는 살상면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바나를 내고 징표를 걸고 잡게 되면 물론 이제 필드에 할 수 있는 하나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런 판단을 하네요. 네. 근데 약간 이제 혼절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상영민 선수는 혼절을 찾는 플레이를 하겠죠. 네, 그래서 가젯잔 내고 마음가짐 쓰고 한 번은 혼자 찾고 한 번은 독칼 찾고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카드를 다시 한번 마음가짐 찾아볼까요? 먼저. 기습까지 있어서 카드를 계속해서 네. 찾아볼 수 있는 상황. 마음가짐. 예. 그리고 이제 절개도 가능하고. 자, 절개로 예, 본체에 절개. 그다음 마음가짐 또 있으니까요. 기습도 있고. 본체 절개를 하고 만약에 다음 턴에 폭풍의 칼날이 나오면 기습으로 일단은 사바나 사자 치고 몸으로 한 대 치고 그 다음 폭풍의 칼날로 한 번에 정리를 또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판단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하이에나까지 딱 정리가 가능한 거죠. 또 왼쪽에 혼절. 아, 근데 혼절도 나왔어요. 아, 이게 좀 근데 워낙에 마음가짐이 두 장이나 손패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하는 카드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요. 이건 예. 뭐 당연히 뭐 예상을 하고 하는 플레이지 그냥 절대 뭐 운이나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살상 명령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치명적인 사격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상 명령이나 이런 게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없습니다. 섬광을 지금은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섬광 써서 살상 명령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게 자, 확률을 어떤 식으로 한번 노려볼까요? 어차피 사바나 사자 내는 거는 답이 아니고 대머리 수리와 유령 들린 거미를 내서 드로우를 해보는 드로우를 것도, 해가지고 개드를 풀어라가 나오면 징표와 함께 제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각을 먼저 써서 뭐 찾든지 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대머리 수리 내고 카드를 한번 근데 찾아볼까? 대머리 수리를 내고 뭐 수리를 한 장 더 내든 거미를 내든 그렇게 드로우를 봤을 경우에는 섬광으로 살상을 찾아봤자 소용이 없죠. 자, 여기서 독수리 그나마 불창고. 그래도 제거는 할 수 있겠네요. 네. 장군과 징표로 징표로. 예. 제거해주면 어쨌든 자신의 좀 체력을 깎는 거긴 하지만 더 이상의 드로는 안 된다. 근데 문제가 영예 성패에 12, 13, 14, 15 거기다 맹독 빠르면 또다시 뭐 16, 17까지 올라가고요. 그 독칼까지 이게 폭칼. 무시무시하게 자, 폭칼 폭풍의 칼날까지 들어왔습니다. 칼에 이게 치명적인 사격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벤클리프도 여기서 좀 키워서 내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은 좀 선택지가 좋은 상황을 좀 망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더 안전한 선택으로 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폭풍의 칼날 이후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러고 뱅클. 그러니까 이러고 뱅클리프가 나가게 되면 네. 치명적인 사격만 없으면 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표 빠졌고. 자, 하지만 일단은 치명적인 사격이 굉장히 지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예. 하네요. 치명적인 사격이 없는 건 모르니까. 네. 저희 한번 보고 있어서 그렇게 네. 하면 거의 끝이 난데 네.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턴에 킬각을 잡아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킬각인데 걱정될 게 뭐가 예, 있겠어요? 어차피 예. 끝났는데. 절개도 있고. 와, 이렇게 또 다시 첫 번째 게임을 주는데요. 거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 그냥 다음 턴에 상대방이 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한 번을 어떻게든 뭐 버텨볼 수도 없겠네요. 이게 혼전이 그렇죠.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뭐 성강을 써가지고 사냥개 조련사가 나서 도발을 한다고 한들 네, 뭐. 굶주린 대머리 수리에 걸어봤자 혼절이 있어가지고 로데브를 올리는 뭐 이런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예. 참 이 중국 선수의 도적은 확실히 뭔가 이게 무림 고수들이 막 못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이 중국 선수들은 중국에서는 이 역시 아직도 주문 도적이 가장 이제 강한 느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중국이 자체적인 서버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김정호 선수. 정말 우리나라 선수 8강에 레니아와 선수 단 한 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선수 두 번째 세트에서의 역전 멋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주문도적한테 또 당했습니다. 상영민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가면서 1대0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낙스라마스 패치 이후에 사실상 그 시즌 1까지의 주문 도적의 위상은 가장 절정에 있었는데 네. 낙스라마스 패치 이후 다른 직업의 어떤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네,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주문 도적이 약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만큼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주문 도적을 먼저 꺼내서 항상 승리를 해봤었고 네. 그런 만큼 한국 선수들은 주문 도적을 적극적으로 첫 세트 때부터 쓰진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 주문 도적을 잡기 위해서 어떤 덱을 꺼낼 것이냐라는 건데 어제 나왔습니다만 뭐 전사 한국 선수의 도적을 상대로 네, 전사의 전사로? 명치덱을 꺼낸다든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김정은 선수의 덱에는 그런 명치덱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지금 덱 선택에서도 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그나마 위니덱을 끝낸다고 했을 때 흑마의 위니덱 정도는 꺼내도 5대5 싸우면 되는데 그렇다고 주문도적이 카운터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초반에 빠르게 이제 밀고 나가야 될 텐데 르페 선수는 이제 덱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덱 고르셨나요? 네. 어떤 거 고르셨는지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5번 흑마법사 덱 하겠습니다. 네, 5번 흑마법사 덱 고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흑마법사가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떤 그 정말로 5대5 싸움이 된 건데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네. 주문도적이 절대 약해진 게 아닌데 너무 한국 선수들은 배제를 하고 덱을 짜온 것이 아닌가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그만큼 이제 뭐 사냥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른 직업들이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그 주문도죠 약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 중국 선수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하스스톤 게임 뭐 레더나 거기에 주문도적이 다시 활개를 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주 많이 할 걸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바로 2세트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레페 선수에게 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힘찬 응원과 함께 바로 2세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대는 발리라. 현재까지 중국의 주문 도적에게 맥을 못 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이번 김정호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 이번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거인 흑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뭐 거인 흑마가 주문도적한테 좀 세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거인 흑마도 완전 하드 카운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문 도적이 어떻게 패가 풀리느냐, 뭐 앞선 이제 뭐 어제 그리고 엊그제 경기에서도 거인 흑마가 주문 도적에게 패했던 이런 경기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처음 선패 자체는 일단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황혼의 비룡이 잡히고 안 잡히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대의 감시와 황혼의 비룡이 일단 잡혀져 있고, 산악거인 들어오도 괜찮아요. 예, 예. 가장 히든 카드인 고대의 감시자 또 황혼의 비룡, 산악 거인까지 순차적으로 그렇죠. 예, 잡혔습니다. 특히 후공일 때는 고대 감시자가 있어주면 참 좋죠. 예. 그래서 요즘은 흑마법사 거인들에게 지옥의 불길을 아예 빼고 죽음의 고리까지 빼면서 약간 좀 더 타이트한 이런 덱을 짜는데, 지금 근데 이 흑마법사 때는 좀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그렇죠. 게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예, 김정호 선수 살짝 약간은 이제 고전적인 되게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장민 선수의 도적도 굉장히 고전적인, 로데브가 딱 들어가 있을 뿐 아주 네. 고전적인 덱이에요. 네, 로데브 하나만 추가했을 뿐 락스라마스 이전과 이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중국 선수들의 주문 도적,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해서 맥을 못 치는 이런 분위기를 이번 세트에서 끌어내지 못하면 남은 3번의 세트를 이런 중국 선수들의 극단적인 카운터 덱을 그렇죠. 막을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가 제일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비룡이 먼저 나가는 것보다 산악거인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혼자까지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네, 어차피 뭐 둘 아홉 중에 뭐 장이니까. 하나 정도니까. 예. 자,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선택을. 산악거인이 나가는 게 이 혼절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오늘 운영이 잘 되네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네. 흑마법사를 제일 많이 했고, 그렇죠. 거인 흑마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위니 흑마보다 거인 흑마를 더 많이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 거인 흑마가 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는 좀 많이 해봐서 그런지 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 좋은 지도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가제짱 경매는 먼저 해서 마음가짐. 혼절을 쓸 것이냐? 예, 마음가짐 혼절을 쓰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혼자까지 네. 들어왔습니다. 혼절로 올려도 바로 나오니까 예, 이런 생각을 보통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절이 또 바로 들어와 주네요. 이거는 이제 암흑 꿀킬 네, 없죠. 손패 없군요. 네, 손패는 아무 불길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올빼미가 들어와서 침묵 걸고 잡을 수는 있습니다. 침묵 걸고, 아니 뭐 지옥불 걸고 뭐 죽음의 고리 던져가지고 가제자만 잡고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산악거인 꺼내놓은 다음에 올빼미로. 뭐 여기서 침묵으로 고대 감시자로 잡는 이런 그렇죠. 판단 괜찮고요. 어쨌든 상대방이 이 무기의 내구도가 1이 달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수인을 완벽하게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혼절을 한 번 더 쓰거나 아예 폭풍의 칼날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타이밍에 벌써 혼절 2장을 다 쓰는 거는 참 도적 입장에서도 깝깝하거든요. 나중에 도발이 줄줄이 쓸 텐데. 네. 자, 아르거스의 수호자와 그리고 성난타한 파스비형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 그렇죠. 네, 거기에 도발 카드들을 더 가지고 있는 김정호 선수가 지금 조금만 더 침착한 운영으로 경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최소한 도발은 걸린 거인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 이제 도적의 HP가 또 만피니까요. 네, 비룡 내고 성난타한 파스비형이 가능은 한 상황. 자, 네, 그게 뭐 거의 최선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김정호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나 코스트가 1만 더 있었어도 지옥의 불길 쓰고 용거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네, 텐데 7만화 했으면 동전도 던지고. 그렇게 해서 딱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오히려 체력이 더 많은 비룡을 내면서 조금은 안전하게 상황을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긴장되네요. 자, 여기서 한 장을 올리더라도 상영민 선수가 혼절을 쓰고 절개절개.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지 긴장이 지금 많이
좀 풀려 있는 몸이 아주 가벼운 상태일 거라서 판단의 실수가 좀 적은 상태겠죠. 참, 예. 혼절을 그렇죠. 예. 쓰고. 거인에게 못 쓰고. 자신의 뭐 절개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활용을 할 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절개가 8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거인을 일단은 절개 2방으로 잡아주고 필드에 있는 손난태양 파수병 같은 경우는 뭐 하수인 하나로 일단 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흑마법사의 HP를 더 줄이기가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제거를 해주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필드에 하수인이 2장이 남아도 본체를 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또 필드에 2장의 하수인을 만들어주면서 절개를 하나 아끼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다시 한번 도발을 깔았을 때 절개를 그냥 단순히 마법 데미지로 킬각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썩은 위에 누더기 골렘도 있고, 자 그런데 상대의 손에 뭐 리로의 한 장만 있어도 도발 카드 없는 그 순간 뚫려서 죽는 거라서 지금은 서브니의 누더기 골렘을 내고 영혼의 불꽃과 지옥의 죽음의 거리, 죽음의 거리로 예. 드로우를 하는 게 네. 제일 안전한 판단이에요. 죽음의 예. 거리 먼저 던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절이 일단은 2번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절개한테 그렇죠. 빠진 예. 것도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이후에 일단 먼저 누더기 골렘 내야죠. 괜히 이거 영혼의 불꽃 던졌다가 누더기 골렘 나가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예. 혹은 아예 그냥 좀 모험을 걸어볼 수도 있는데 이건 선수의 성향 차이예요. 근데 누더기 골렘 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네, 고민되죠. 그럼 다음 턴에 결국 다시 한번 아르거스의 수호자와 함께 도발을 걸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네, 어쨌건 예, 그 도발 카드를 지금 세우지 못하면 킬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도발은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상대가 혼절이 없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썩은 그 위행 누더기 골렘이 나가면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에요 사실상. 자 여기서 서빈이 누더기 골렘 선택을 하고 영혼의 불꽃까지는 자 여기서 이게 네,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턴에 일단은 자신이 킬각을 좀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리로이 앞도 지옥의 불길 영혼의 네, 영불까지 영혼의 불꽃까지 해서 다 좀 아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리로이면 6 그리고 10 예, 17. 예. 하지만 10만화가 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체력이 20 이하면 네,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놨고요. 사실상 저건 영혼의 불꽃 던져서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낫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수인이 2장이 또 깔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됐고 어쩔 수 없이 또 도발을 세우는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네. 이게 마나 코스트도 좀 굉장히 좀 애매해서 한번 예. 뭐 이번 턴에만 죽지 않으면 어쨌건 영혼 착취로 또 한번 버틸 수 있고, 예. 도발을 최대한 그 HP가 높은 놈으로 해갖고 세워야죠. 지금은 방법이 없죠. 자 황혼의 비룡 내고 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계속 만들고 있고요. 또 체력을 쓸데없이 깎지 않으면서 상대 용암 거인을 활용하지 못하게 끝까지 상현미 선수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의 체력을 딱 16, 뭐 15 이 정도만 계속해서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이거 예. 일단 기습. 하수인만으로도 일단 제압이 되고요. 자 먼저 기습 걸고 그림자 밟기와 그리고 이후에 리로이를 아껴놓으면서 상대의 도발 카드를 계속해서 한 장 한 장씩 빼내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로데브. 여기에 에드윌 베크리까지 내면 손패에 또 리로이라서 상대가 느끼는 부담감은 굉장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암흑불길이라도 좀. 근데 암호불길이 있어도 아무래도 압도적인가 예. 네. 압도 걸고 암흑불길 터뜨리는. 네, 그거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도 로데브가 이 그렇죠, 턴에 그렇죠. 예. 뭐 이것은 뭐 너무나도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근데 어쨌든 상대 손패는 지금 타이밍에 한 장밖에 없거든요. 이게 리로이건 뭐 그림자 밟기건 어차피 다음 턴에 킬각이 좀 안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상대 일단 하수인을 제거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놔두면 그냥 기본적으로 18 데미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난다는 얘기라서 예. 영혼의 불꽃을 벤클리프에게 이게 또 로데브 때문에 이거는 진짜 리로이가 나가서
트레이드 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때 맞거든요. 트레이드 한 다음에 용에게 아르거스로 한 장 뭐 박아서 뭐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극단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리로이가 나가고 영혼의 불꽃을 로데브에게 던져주면서 아르거스와 트레이드를 해주는 피드를 그러면 싹 그쵸. 정리를 할 용 두 수가 마리만 있고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턴에 만약에 도발이 나오게 되면 용왕거인 2장 도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게 최선이겠네요. 예. 네.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여기서 때려주고 영불 던지고 네 그리고 자 상대방의 카드가 한 장이 나면 근데 용왕거인 나간 거 좀 아쉬워요. 저기 동전이 나가주는 게 지금 베스트인데. 그럼요. 네, 뭐가 들어옵니까? 기습. 요건 정말 다행이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 밝기가 들어오는 상황, 뭐 요 상황을 좀 기다리면서 일단은 리롤을 아껴야 되거든요. 한 턴을 그냥 넘기는 판단을 하겠죠. 용왕거인이 방금 또 한 장 날라갔기 때문에 한 대 정도만 탁 치는. 자 2대까지 그리고 그냥 무기 다시 달고 네. 상대 도발 카드 빠진 것들도 볼 때 이 정도 확률은 걸어야 된다. 어차피 하는 거 이 정도의 예. 확률을 쌓으면 해야 된다. 아르거스는 한 장 들어 있는 덱이고요. 자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아예 그냥 지옥 불길 쓰면은 체력이 10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로데브와 용왕거인이 동시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그림자 밝기를 아예 못 쓰게 해버리는 이런 식의 판단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영혼 착취로 뭐 새끼용한테 쓰는 건 너무 낭비고. 그래도 일단 한 턴은 그렇게 하면 버티는데 그 다음 턴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김정호 선수는 그렇다면 한 턴을 로데브를 억제한 그 다음 턴에 킬각을 잡지 못하면 진다는 얘기인데 리로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체력 안배가 사실 너무나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쵸. 저 왼쪽 움직이지 않는 네, 이 카드는 리로이란 말이에요. 이 김정호 선수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체력 네. 깎는 게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손에 영혼 착취도 있어서 네. 뭐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두려운 상황. 네, 상대의 리로이 카드를 의식을 해서 네. 아무래도 이 턴에 체력을 뭐 10 데미지 정도를 주게 되면 다음 턴에 역으로 또 킬각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 카드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예. 자 그래서 체력을 깎지 않았습니다. 네, 그림자 밝기라도 끝나고 냉혈이라도 끝나니까요. 과연 어떤 식으로 근데 이 상용민 선수가 그냥 독을 발라놓는 정도. 예. 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때리고 용왕거인이 하나밖에 없는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턴에 거의 20 데미지 정도를 줄 수가 있죠. 지금 2 데미지가 모자르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더욱더 큰 문제는 도발이 그래서 영혼 17, 20. 네. 영혼 착취를 써서 체력을 올리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뭐 드로를 한 장 봐서 도발이 나오기를 바래줄 수도 있는데 그냥 안전하게 지금 일단 드로를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예. 혹시라도 이제 그림자 밝기 한 장 더 들어오면 네, 어떤 식으로 돼도 죽는다는 생각으로 도발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상대- 영혼 착취는 이렇게 되면 쓸 수밖에 없죠. 네, 아, 그래서 오히려 전턴에 만약에 지옥 붓기를 썼으면 지금 체력이 19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자신이 좀 키각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었을 텐데 자 그래도 뭐 상대방의 마지막 패가 또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현재는 독 발라져 있잖아요, 지금 무기에. 그렇죠 예, 맞죠? 독발라서 예. 끝났죠. 네 맹독의 리로이면 9니까 네 이래서 도발 카드를 찾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주문 도둑에게 계속 밀리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문 도적을 이제 완전히 극카운터 치는 덱형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런 그러니까 여지가 분명히 있었고 상대 중국 선수가 분명히 잘한 것도 있지만 확실한 뭔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카운터 덱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두 번째 세트까지 중국의 상용민 선수가 잡았습니다. 네, 중국의 상용민 선수가 2세트까지 가져가면서 2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참 아쉽고 마음이 아프고 아니 굉장히 잘 싸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잘 싸웠고 도적도 사실 손패가 많이 마르면서 이게 끝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주문도적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동일한 어떤 직업으로 또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인 흑마마저도 실패해서 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선수. 게다가 처음에 사냥꾼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을 가다듬고 멘탈 딱 잡고 3세트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3세트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선수들의 덱 구성을 보면 도적 시작 많고 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주문 도적이 무섭기 때문에 주문 도적을 만날 때 소위 발로 해도 이긴다는 돌진 전사 극단적인 카운터를 하나씩 다 거의 뭐 넣거나 이런 식의 운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 계속 이겨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기서. 대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룰이 없다 보니까 예. 중국 선수들이 준비를 좀 더 자령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도 사실 한 시즌을 이미 했던 리그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게 아닌데 이미 앞서서 경기를 펼쳤고 네, 4일 동안 계속해서 도적에게 얻어맞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런 맛 저런 맛 다 보고 있습니다. 네, 6만화 턴에 가제짠 낸 다음에 맹독 바르면서 드로우 시작돼가지고 40가지 손패 2장 잡고 있었고 끝내 혼절 찾아내서 저 사자 올리면서부터 사바나 사자 올리면서부터 거의 뭐 경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제짠의 필드에 깔리고 사바나 사자를 혼절로 보내는 그 순간 사실 뭐 네. 원래 사냥꾼은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어쨌든 간에 도적을 상대로 사냥꾼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도발이거든요. 조련사의 도발인데 혼절이 손에 한 장이 더 있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안 풀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이게 하스스톤은 승률 차이가 많이 나기가 어려운데 지금 세트 스코어가 22대 11이에요. 네. 이 정도면 압도적인 차이라는 그럼요. 얘기이고 이건 한국 선수들이 근데 뭐 실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딸린다 이 느낌보다는요 어떤 준비가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준비나 덱 선택과 이런 게 하스스톤의 실력 아닐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네. 생각도 조금 해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대회 나올 때 평소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중국 선수들처럼 컨셉이 조금 더 명확해요. 지금 이제 주문도적을 상대로 김정호 선수가 이제 덱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카운트 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뭐 총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밀렸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 그 1차 한중 마스터즈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대회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이 뭐 어떤 덱 선택하는 걸 되게 잘해왔었거든요. 네, 지난 시즌은 이미 경험을 네. 했었고 그때 오히려 중국의 뭐 유행하는 방식이었지만 적응 잘했었습니다. 그쵸. 4강에 우리나라 3명이었었고 그쵸. 근데 지금은 하는 것마다 이 중국 선수들의 도적에게 뭐 때에 따라서는 사냥꾼에게 계속해서 지금 얻어맞고 있어요. 확실히 좀 이제 이번에 올라온 선수들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덱을 선택하는 것과 준비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제 최후의 희망 레니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김정호 선수가 다시 한번 가능성의 불을 지필 것인지 지금부터 3세트 시작합니다. 가로시 그 상대는 발리라. 네, 마지막 역전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 바로 전사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일단은 불안정굴은 가져가는 게 일단 하수인
그냥 과감하게 다 바꿔주네요. 하수인은 하나 정도는 필드에 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원하는 카드를 잡기 위해서 뭐 방어구 제작자나 뭐 자, 고민. 최대한 방어 제작자를 첫 손패에 잡고 가고 싶다 뭐 이런 걸까요? 네,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말리지 않을 수가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정만으로 봤을 때는 좀 말렸다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좀 손패는 아니다 이런 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카드를 그냥 한 번에 다 바꿔버리게 되면 너무나도 또 위험한 상황을 자초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불안정한 구를 잡고 갔습니다. 예, 불안정한 굴이 주문도적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카드이긴 합니다만 일단 김정호 선수는 요즘 전사가 도적한테 크게 약하지 않다라고 얘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령 기사를 넣었을 때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김정호 선수에게는 유령 기사가 없죠. 네, 그래서 더더욱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대신 뭐 다른 직업들 상대할 때는 괜찮으니까. 여기서 아예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 판단입니다. 다음 턴에 방어구 제작자나 고통의 수행자가 나오게 되면 상대방에게 기본적으로 방어도나 드로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는 모습은 좋고요. 이 불안정한 구울 뒤에 숨어있는 방어구 제작자와 고통의 수행사제, 이건 정말 레더 한 번 할 때마다 최강의 콤비죠. 정말 상대방을 완전하게 짜증나게 만들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콤보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 좋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일단은 뭐 무기와 함께 마격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필드에 깔려있는 하수인은 없잖아요. 이러고 야, 그래서 그리고 뱅클리프를 내는 뱅클리프까지, 판단이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필드에 하수인이 하나라도 있게 되면 바로 한 대 쳐주고 마무리의 경우 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쓰는데, 마음가짐이 아깝기는 했겠습니다만 어쨌건 드로우를 2장 이상 주지도 않았고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러면 또 이제 슬슬 좀 말리죠. 동전을 아껴놔서 뭐 비룡이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용밍. 이거는 노은반명가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죠. 어차피 여기서 트레이드를 해줘도 죽음의 이빨로 다음 턴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뭐 판단이었죠. 네. 자, 그리고 이러고 그냥 본체를 쓰겠죠. 네, 손패에 어차피 상황이 이렇고 상대방에게 뭐 뻔히 알려져 있는 뭐 주문도적이라서 네. 조금 더 손패에 있는 걸로 볼 때는 가제점만 기다리는 운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턴에 또 은패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무조건 일단은 뱅클리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러면 다음 턴에 독일의 친구 로덱을 잡을 수 있긴 한데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본인의 체력 안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잘해야 되고 방패막기가 있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방패막기가 그나마 있으니까 다행이죠. 비룡이 나가는 게 낫죠. 어차피 난투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난투를 좀 생각을 해서 안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래도 뭐 둘 중에 하나 살아남으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는 게 지금은 좋죠. 네, 고민할 것 없이 카드 드로우와 함께 비룡을 다음 턴에 김정호 선수가 방패막기를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두 장의 드로우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면 다음 방패 턴에 밀치기가 큰일 났죠. 벌써 리로의 그림자밖에 잡혔습니다. 다음 턴에 12딜과 함께 13딜이 일단은 예약이 돼 있고 거기에 방패막기 하면 18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필드 야수인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이렇게 7번째 턴에 6번째 턴에 여기서 T6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패 밀치기라도 나왔으면 18에 여기서 이제 한 대 치면 어쨌든 간에 체력이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네. 13이 자, 그럼 되거든요. 다시 13이 되죠. 그러면은 킬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체력을 좀 올려주고요. 그래서 1이라도 방어도 1이라도 올려주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러면 끝났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 방금 자, 네, 이제 굿 게임이었다.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좀 그렇죠. 이거는 뭐 도발이라고 볼 수는 네, 없고요. 그렇지 않죠. 네, 절개도 있고 그림자 밝기. 네, 중국 강합니다. 중국이 강하고 더욱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네. 하스스톤 불과 한 달 전에 열렸던 한쪽 마스터 시즌 1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중국 하스스톤 선수들을 실력 향상이 됐네요. 레니아오 이정환 선수에게 모든 걸 저기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모든 걸. 모든 걸 걸어야 되고 이건 진짜 한국 선수들이 절대로 운에 졌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네, 실력 차이입니다. 이 룰에 대한 적응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해서 중국의 상용민 선수가 올라가면서 8강의 마지막 자리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네, 방금 경기는 네, 주문도적을 플레이를 했는데 티시티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경기를 끝내는 모습이었는데 시즌 1 때는 한국 선수들이 가장 그 승률이 좋았고 가장 많은 승수를 가져갔던 게 도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도적의 승률이 많이 좋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적을 잘 안 꺼냈죠, 예. 중국은. 네. 근데 이번 시즌 2에서는 완벽히 뒤바뀌면서 중국 선수들이 도적이라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완벽히 마스터한 네. 네, 이런 모습으로 도적으로 가장 많은 승수를 챙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만약에 지더라도 한국 선수들의 메타를 정확하게 파악한 듯이 아주 극카운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는 피해를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중국이 역시 e스포츠에 굉장히 강한 나라구나 하는 거를 다시 느꼈습니다. 이번 네. 한중 마스터즈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들도 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이번 그 한중 마스터즈 시즌 2를 굉장히 제대로 노리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 2 경기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16강전 기대를 모았었던 조현수 선수 4세트 3대 1로 안타깝게 좀 패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리철 선수가 드루이드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상용민 선수가 주문도적으로 네, 지금 뭐 주문도적이 1패하고 지금 다 이긴 걸로 기억이 되는데 주문도적 죽지 않았네요. 네. 여전히 강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로데브를 활용하면서 더 세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예. 네. 자, 지금 16강이 이렇게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대회 시즌 1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다면 네. 이번 16강전에서는 중국이 7명 그리고 유일하게 외롭지만 레니아워 선수가 홀로 8강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된 이상 레니아워 선수에게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레니아워 선수 이제 약 2주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9월 15, 16일에 8강전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 잘 하셔서 꼭 올라가셨으면 합니다. 네. 뭐 좀 쉬운 상대들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정환 선수가 어떤 그런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건 자체가 네. 그래도 8강, 4강 결승까지 갈 수 있는 쾌거를 이룩하길 바랍니다. 네, 그럼 기대되는 8강에는 또 어떤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보실까요? 자, 8강에서도 온라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승자 예측이라고 해서요. 8강전의 승자를 예측해서 저희 SNS에 응모를 하시면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카드 제작하는 거 지금 현재 박태민 해설이 주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공모전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8강은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바로 현장 용품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하스스톤 카드 10팩 쿠폰 증정이 선착순 300명으로 여러분들께 증정이 됩니다. 아마 8강부터니까요. 네. 결승까지 하면 총 5회입니다. 그러면 50팩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웬만한 전설 카드 내지는 뭐 다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50팩. 와, 진짜 탐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데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늘까지 해서 마지막 8강행 자리가 결정이 났는데요. 사실 오늘 조 추첨식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중국 쪽이랑 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중국 선수 중에 비자 문제로 한국에 오지 못하는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조 추첨식의 의미가 없어져서 저희가 다시 중국과 협의한 후에 그렇습니다. 네, 방송으로 송출은 되지 않습니다만 조 추첨식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공지하는 식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15일부터 16일까지 8강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진행이 되고 카드팩도 주고 또 다른 선물도 많이 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요. 뭐 16강이 좀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8강 이정환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여하시고
추석 연휴도 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9월 15일 저녁 7시에 다시 8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